홀토 해외 양자회가 1972년에 이제 60년대에 이제 설립이 되고 72년도에 홀토 아동복지회로 명칭을 바꾸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입양 사업의 줄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화가 된 거죠.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 빈민층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동복지는 빈곤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에 그 지역 아동센터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공부방은 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확산된 도시 빈민 지역 내 아동의 보호와 양육 그리고 교육을 위해 도시 빈민 운동의 일환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로써 이제 아동복지가 이제 지역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 빈민 지역에서 타가소, 무료 진료소, 공부방, 주민 도서실 같은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요. 80년대 중반에서부터는 지역 간의 연대가 시작돼서 지역 사회 타가소 연합회가 이제 생겼죠. 그리고 그것이 전국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 2004년도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요. 네, 그렇게 해서 빈곤 아동을 1987년에 빈곤 아동 후원을 이제 위한 선교 단체인 부스러기 선교회에 현재는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에 감리교 여성들에 의해서 조직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기독교 아동 복지 사업을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와 아동, 여성을 위해서 공부방 보육 형태로 복지 사업을 실천하고 이후 지역 아동센터로 국가 차원의 아동복지 실천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이제 영향력을 미쳐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PPT를 보시면 네, 이렇게 제가 이미지에 이제 입양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서로 이제 아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모임에서 나온 거죠. 입양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요, 그 입양을 한 아이들만 키우는 입양 부모 집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 집단으로서 서로 이제 어려움을 나누고 이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예. 그래서 필요해요. 다양한 그 가족이 저기 나왔잖아요. 그분들의 자기네들끼리의 모임이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상대방이 그런 어떤 경우를 얘기했을 때 저도 그런 경우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닌 거라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좀 더 키우는데 이제 좀 더 편해지더라. 아이하고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대화를 하면 아이가 좀 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더라. 이런 정말 그 입양한 아이가 아주 애기가 아닌 때 4살, 5살 때 이때 입양한 아이들은 그 아이가 새로운 부모로서의 그거를 이미지를 갖기 시작하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지 집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도 만드셔야 돼요. PPT 63쪽을 보겠습니다. 네, 요거 1981년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확대가 됐고요. 어린이 재단, 네, 어린이 재단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월드 비전, 그다음에 굿 네이버스 단체, 요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게 어디에 나오냐? 113페이지예요. 사회복지 예, 보면은 이제 기독교 아동복지는 어린이 재단, 월드비전, 그리고 굿네이버스와 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를 실시하는 단체들의 활약으로 전문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한국 기독교 아동복지의 특징은 한국 전쟁이라는 사회적 사건의 영향으로 네, 그 요보 아동과 시설 보호 중심의 실천 성격이 더욱 뚜렷해졌고, 네, 이거는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하고 이제 부설로다가 이제 고아원을 같이 운영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우리 전쟁 고아들이 그야말로 외국 사람들, 정말 수많은 단체들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전쟁대 와서 대신 이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교자 단체들이, 해외의 선교자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서 이렇게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웠죠. 네,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제 고아를 키우는데, 겉으로는 고아를 키운다고 하면서 그 돈 다 떼먹고 애들을 갖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뭐 이렇게 애들 때려서 도망갔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목사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고아들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도 아이들을 후원하는 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서 그런 게, 그런데 제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럴지라도, 네, 그럴지라도 비록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이제 내 몫으로 챙기고 고아들을 이제 했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나는 내가 아동들을 위해서 헌금해서 이렇게 아동복지를 쓰여지는 그 자금들이,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날지라도 그래도 담은 얼마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면서 이게 후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갈등을 했었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도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원조를 많이 우리가 받고 빚을 많이 졌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쟁 고아들이 굶어 죽지 않고 잘 자랐고, 그리고 또 전쟁 미망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고, 우리가 그 빚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만큼 이렇게 잘 살게 된 요인이 바로 정말 거슬러 올라가는 선교사들 덕분이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을 한 사람들의 덕분이다. 저도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남편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큰 맥락으로 볼 때는 정말 외국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낯설고 물서른 나라에, 이 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교육 사업을 하고 의료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교육을 하고 개화를 시키고, 그래서 문맹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거의 타파하다시피 한 이런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에서, 우리는 다 빚진 민족이라고, 이렇게 백성이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됐던 시설보호 및 입양의 이제 대리적 중심, 일시 보호 차원의 보충적 서비스와 그리고 지지적 서비스로 이양되었지만, 서비스의 내용이나 수준은 자선적이고 구어적이고 일시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개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쓸 거를 못 쓰고 선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받은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돌아와서 뭐 한국에서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얘기가 한 번 맺은, 미국에서 누군가 이렇게 결연을 맺은 그분은 옛날에 유학할 때부터 보내는 $50를
지금 현재도 그 금액을 그대로 보내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는데 모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CBT라든지 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몸이 아파서 나가지 못하는, 교회 나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선교를 할 수 있는 방송국을 이제 설립하는데 기반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네, 그래서 한번 이게 맺은 그거를 갖다가 정말 변함없이, 네, 꾸준히 지금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빚을 많이, 사랑의 빚을 많이 진 백성으로서 이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파송하는데, 그걸 우리는 직접 못 갈지라도 우물을 파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먹이고 하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돌봐야 될 아동들, 네, 그들을 돌봐서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이고, 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심리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동의 3번 아동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및 방향을 보겠습니다. 네, 네, 아동은 사회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 아래에서 잘 자랄 권리, 그걸 갖다가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기의 발달과 성장이, 아동이 그때까지 태어나서 아동기까지만 잘 자라도,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기초공사는 됐거든요. 그렇듯이 이 아동의 이 발달과 성장이 총체적인 아동의 앞으로의 삶의 결정적인 요인이고 그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른 길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한 첫 번째 의무이고 가장 우선적인 임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준비돼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렇게 돕는 것이 교회의 이제 사명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사회복지관 등에서 아동들을 지원하는 것은 곧 아동들을 돌보고 지원해서 그들이 준비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고, 바른 성장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부적절한 환경을 갖다가 교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거를 막아주고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동 제일교회 사회교육관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1990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교회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이제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동 제일교회 사회 교육관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번째가 이제 청소년 문화 기행, 여름하고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회 사업 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리더의 자질을 습득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제 1년에 2번을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교회에서 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아름다운 항아리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그릇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책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기행.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청소년 문화기행이 이제 정동 여름 겨울 캠프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문화 정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교사와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으로써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건전한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올바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제 이 그 캠프가 열린다 그래요. 대상은 소년 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아동, 저소득층, 시설 아동, 농어촌 지역 극빈 가정 네, 이런 아이들이 연 2회 여름과 겨울 각각 2박 3일의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겠죠? 네, 아이들이 힘들 때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힘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학교 사회 사업인데 연 2회에 여름 겨울 교회 인근 지역 내에 이제 이화 외고 이화 여고 예원학교를 선정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독교 리더십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리더의 자질을 습득하면서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비전이 청소년이 자기가 무언가 하겠다는 비전이 없으면 내 자아 정체성 형성에서 자아 혼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두 번째가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입니다. 네. PPT 66을 보겠습니다. 1986년에 타가방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1986년 12월 9일 서대문구 충정로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 당시 1,000원으로 시작해서 5개의 타가방을 운영하던 부스러기 선교회가 법인 등록을 거쳐서 2000년에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로 이렇게 거듭난 후 오늘까지 빈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풀뿌리 기관들과 그곳 빈곤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시는 모든 후원 가족과 현장 가족 그리고 아이들의 사랑과 기도로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동 중심 현장 중심, 후원 가족 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감동과 사랑으로 아이들과 그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운영 사례는 지역 아동 센터와 방임 학대 아동 쉼터, 그리고 위기 노출 아동 사례 관리, 네 번째가 아동 결연. 이렇게 이제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아동 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직 그다음에 결손 빈곤 가정 아동들에게 급식과 교육 그리고 문화활동 상담 이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서 서대문 옹달샘, 신월동 옹달샘, 안산 예은 신나는 집 이렇게 여기 3개와 그다음에 청소년 전용 지역 아동 센터가 이제 1318 해피존 네, 서대문에 있고요. 1318 해피존 신월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디 이제 현장을 한번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후기를 저한테 이제 내시라고 했죠. 이런 데를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과제로 내드렸습니다. 방임 학대 아동 쉼터, 예, 학대 및 방임을 당한 아동을 24시간 보호하는 이제 기관이죠. 그래서 아동과 부모 가족에게 개입해서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 아동과 가족이 회복돼서 행복한 삶을 이제 가꾸며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룹홈 민들레 쉼터와 13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 여아 그룹홈 이제 로뎀나무 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학대, 가정폭력 이런 아이들은요, 거기 그 현장에서 구해내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성폭력 피해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제 이런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심리 그 트라우마를 갖다가 폭력이나 이런 데 노출되고 학대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아동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있으면서 그 무서운 현장에서 구해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기 노출 아동 사례 관리해서 이제 방임이나 학대에 노출된 아동과 가정을 만나서 가족이 왜 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가족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아동이 안전한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결연은 희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과 격려가 네, 되도록 아동에게 두고, 후원자에게는 나누는 기쁨과 보람을 이어주고, 내가 결혼한 아이가 정말 잘 자라서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결혼할 때, 네, 또 아이 낳았을 때, 그때 친정 엄마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고.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서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이제 장학생으로 양육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 보면 편견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어요. 네. 네, 저 이미지 보이시죠? 네, 편견이, 그래서 다양한 그 가족, 예,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편견이 우리에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끝까지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네 아버지하고 살겠다, 엄마들이 그런 얘기도 하면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게, 이혼 가정 아이들에 대한 편견, 네, 그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그걸 또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가슴에 먹물처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상담할 때 이런 거를 좀 다뤄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 어, 부모님 세대에서 부모님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가나안 우리 집,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지금 가나안 우리 집과 굿피플 이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가나안 우리 집은 1995년까지 그 다른 교단 목사님 운영을 하셨는데, 이제 너무 운영난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요보 아동의 양육 보금자리로 지금 그렇게, 네, 충남 아산시 배방면에 소재한 가나안 우리 집입니다. 충남 아산시 배방면. 네. 그리고 굿피플은 국적을 초월한 이제 국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이제 위해서 이 사업을 이제 전개하던 중에 보다 이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구의 필요성을 이제 생각하고 제3세계를 향한 구호와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굿피플이라는 이제 이 기관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국경을 초월해서 긴급 구호 개발 사업을 전개해서 더불어 사는 지구촌 건설 실현, 이게 목적입니다. 국내 사업으로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상담, 교육, 이런, 그리고 저개발 국가 빈곤층 아동의 전인적 지원을 위한 신체적, 사회, 정서적 영역, 교육 영역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해외 아동 결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세군 후생원. 네. 예, 요게 이제 PPT 72쪽에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를 실천하면서, 네, 그 후생원이 이제 만 18세, 3살부터 18세까지 이렇게 이제 후생원에서 이제 입소하는 자격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학습, 그 다음에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전문 상담 프로그램과 이제 문화하고 취미 활동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를 보면은요, 네. 네, 요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교회 유형에 따른 이제 아동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표 5-1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교회 100명 이하와 중형교회와 100명에서 300명 되는 교회, 그리고 이제 대형교회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운영을 이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을 보겠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네, 요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첫째, 아동이 활동 계획에 참여해서 자신의 일을 결정하게 한다. 네,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조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니까 이건 내 맘대로 뭐든을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아동을 참여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너가 여기에 여기에 활동하겠니? 같이 참여하겠니? 의사를 물어보고. 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이렇게 잠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헤어진다면 너는 누구를 따라가겠니? 네. 또 엄마가 어떤 좋은 사람한테 재혼을 하게 됐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그분을 갖다가 엄마가 새로 결혼을 한다면 너는 그분하고 잘 지낼 수 있겠니?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아동에게 일단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나는 엄마하고 살고 싶어요. 나는 아빠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사회 아동, 또 성도들, 또 지역사회, 정부의 요구를 갖다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 복지 일을 하면서 아동이 욕구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둘째가 교회가 활용 가능한 지원 체계를 갖다 확립해서 전문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그리고 책임 요원을 배치하고, 네, 그리고 아동복지나 가족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적이고 발달지향적인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일반 아동까지도 대상으로 이렇게 이걸 실천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했고요. 방향성에. 그 다음에 복지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겹치거나 이 교회에서 이거 갖다 주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그 집에 어렵다고 또 주고 이게 아니라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네, 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수행돼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섯째가 지역 내 다른 교회나 복지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이제 공유를 해서 그래서 시간과 자원을 적절히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회를 향한 이제 아동 복지를 할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미지에 여기까지. 네. 네, 이제 오늘 할 수업은 이제 다 마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이제 특별히 저는 아이들하고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라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놀이치료를 하지만 저는 앞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놀이치료를 하는 아동들이 3살 요 이전에 이제 아이들도 요즘엔 점점 나이가 어려지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놀이 치료 이런 것도 제가 좀 배우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일을 좀 하고 싶은, 그래서 점점 이제 제가 개입하고 싶은 아동의 연령대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동복지 요거는 좀 더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청소년 복지도 마찬가지죠.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네, 학교에서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